중학교 3학년의 2학기 전략이라고 제가 중요한 기준은 실력입니다. 학생의 실력이에요. 대략 한 1품 정도의 현행과 선행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하던 거를. 전교 1, 2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학 시작하기 전에,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좀 여름방학이나 2학기까지 포함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시기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방학이 이제 끝나가는 시기잖아요. 방학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오늘은 2학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2학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학습 전략을 좀 짜면 좋을지,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에 지금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부분 일단 오늘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의 2학기 전략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 이 전략을 짬에 있어서 제가 시즌 1, 2, 3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략을 짜는 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항상 실력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 실력과 시기, 제가 이런 영상도 찍었던 것 같은데 시기 두 가지가 있을 때 시기를 더 많이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지금 시기에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따라서 하다 보면 제대로 학습이 안 된 상태로 시간이 쭉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전략을 짤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기준은 실력입니다. 학생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학생의 실력 기준으로 좀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제가 그냥 크게 둘로 나눌게요. 최소한 이제 이 라인을 상위권 수준이라고 하고, 이 밑은 상위권이 안 되는 학생. 상위권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 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에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상위권을 한 2등급부터라고 볼 수 있잖아요. 3등급은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략 한 2등급 라인, 2등급 수준의 공부가 되는 학생,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준을 이 라인으로 보고 그 안쪽에 있는 학생과 그 바깥쪽에 있는 학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등급을 2등급 혹은 상위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래도 또 중학생 같은 경우에 감이 없을 수 있으니까 대략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략 한 1품 정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 소화할 수 있느냐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1품을 깔끔하게 소화해내면, 그죠? 배워야 하는데 배워서 깔끔하게 소화한다 라고 하면 그 학생은 상위권 이상의 수업, 상위권 이상의 실력입니다. 최상위권 범주에 들어가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수업은 잘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해는 하는데 그 후속 작업, 복습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서 시험 치면 또 1품 수준의 문제를 쭉쭉쭉 틀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일단 수업을 이해하고 가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므로 한 1품 정도의 수업을 듣는 학생, 들을 수 있는 학생, 그죠? 센 수학 수준은 조금 부족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학생, 그죠? 그 수업을 듣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 학생, 시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나중에 풀어낼 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까지를 저는 한 2등급 수준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중3 학생 중에 그 이상의 학생과 그 미만의 학생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선행학습을 하고 있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고등학생, 고등수학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학생들도 준비는 하는 겁니다. 고등수학을 준비한다는 게 사실 고등학교 책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죠? 고등학교 수학책을 펼쳐서 수업을 듣는 게 고등수학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도 고등수학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중학교 수학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수학은 고등수학의 기초가 되니까 중학수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고등수학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수학을 듣는 것 자체가 고등수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은 실제 고등수학 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밑에 이쪽 A군이라고 하고 B군이라고 합시다. B군 학생들은 A군 학생들은 B군 학생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교재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B군 학생들은 중학수학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중학수학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 혹은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게 고등학교 수학을 준비하는 겁니다. 꼭 고등학교 수학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A군 학생들은 2학기 전략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기존에 뭐 현행과 선행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하던 거를. 특별한 전략이 필요 없죠. 혹은 선행 위주로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선행 위주로 수업을 하더라도, 그죠? 또 뭐 3학년에 대한 내신 대비를 하면서 복습을 한다던가 이런 수업의 전략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상위권이잖아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2등급 학생도 사실은 좀 부족한 건 있어요. 1등급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 2등급 수준으로 실력을 놔두고 진도를 쭉쭉 나간다고 나중에 1등급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등급 학생들도 실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 그죠? 혹은 또 어떤 과열학군이 아닌 지역에서는 2등급 수준의 학생 혹은 3등급 수준의 학생도 그 지역에서는 마치 최상위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상위권 기준으로 맞춰놨으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군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A군 학생 중에 최상위권인데 선행학습을 안 하고 있다.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있어요. 저희 학원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교 1, 2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지역 수성구에서 그 같은 수준의 학생들보다 훨씬 선행학습을 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학생은 전략을 조금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수학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겠다. 안 하고 있었으면 2학기에 뭐 중학교 수학이 됐다고 하면, 되지 않았으면 중학교 수학이 덜 됐으면 중학교 수학을 해야 되죠. 여기 있는 학생도. 근데 중학교 수학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학생인데 고등수학을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2학기 때 고등수학 상을 시작하는 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력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유지하고 고등수학을 시작해주면 되죠. 극소수의 학생이겠지만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B군 학생들이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실제로 B군 학생들 중에 방학 시작하면서 방학 시작과 함께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업은 끝났으니까 이제 고등수학 4항을 시작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혹은 특강을 듣는 학생도 있겠죠.
이때까지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학생이 할 생각이 없어서 뭐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3학년 1학기를 알아야 고등수학을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방학 되니까 또 아침부터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늦잠 자고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좀 일단 특강을 시작해서 좀 여러 번 일주일에 여러 번 가는 이런 고등수학 상수업을 들은 학생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B군, 그죠? 3등급, 4등급, 5등급 수준의 학생들이 방학특강으로 고등수학상을 방학특강을 하면, 그죠? 어떤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하면 일단 한 번은 쭉 보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 한 번을 쭉 보는 그런 학습 형태, 그 형태가 뭐냐 하면 속진이죠. 진도를 빨리 나가는, 매일매일 많은 양의 진도를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다, 이런 식의 특강이었다고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 특강을 뭐 아직 좀 남았지만 이렇게 확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고등수학 준비가 잘 되겠거니, 잘 되고 있구나, B군에 대해서 이쪽으로 떨어질수록, 실력이 떨어질수록 더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B군 학생들 이 지금까지 중2에서 중3-1까지 하면서 보여줬던 이 능력치가 결국 한 과목에 대한 성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과목이에요? 중학교 한 과목이죠. 중학수학 한 과목에 대한 3-1 혹은 2-1, 2-2에 대한 실력이 이 정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등수학 상은 더 두껍단 말입니다. 3과목 정도의 분량. 이렇게 더 두껍고 고등수학의 개념이, 그죠? 고등수학 상,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의 개념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의 개념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늘어났는데 난이도도 높아졌죠. 이런 분량을 속진의 방법으로 만약에 매일매일 진도 나가는 수업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한 과목 소화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던 학생이 이거 속진의 방법으로 날마다 숙제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했을 때 과연 얼마나 남는 게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저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08년도에 학원 시작했는데 2008년도, 9년도, 2010년까지 이런 방학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여름방학이 약간 더 길었었죠. 지금은 완전 3주지만 그때는 한 4주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평상시에 실력이 있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했었고 실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안 했었는데, 저는 안 시키니까 안 했었는데, 그 여름 방학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요청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3년 정도. 근데 최종적으로 놓고 볼 때에 별로 차이가 없더라. 어떤 학생과 이 학생들 중에서 특강을 안 들었던 학생과 특강을 들은 학생의 실력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언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2월 정도의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 이 특강을 들었던 학생과 또 다른 학생은 뭐예요? 특강을 안 듣고 11월 중순에 2학기 기말고사가 특강을 수강한 학생과 특강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이 학생들은 11월 뭐 말이나 중순부터 고등수학 상을 시작해서 들은 학생, 이렇게 특강 안 듣고 12월, 1월, 2월 공부한 학생과 특강을 여름방학 때 듣고 한번, 그리고 또 11월, 12월, 1월, 2월 공부한 학생을 테스트 쳤을 때 차이가 없더라.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여름방학 특강을 지금 10년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강, 뭔가 도움되는 특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속진 형식의 여름방학 특강이 이런 우리 B군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도움되지 않더라, 이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제 생각, 별로 이 특강 자체의 형태, 속진이라는 형태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학생한테 빨리 끊으세요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제가 2학기 학습 전략이잖아요. 이 B군 학생들은, A군 학생들은 그냥 하면 된다 그랬죠. 하던 대로. B군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시작됐을 때 3학년 2학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3학년 2학기. 그래서 B군 학생의 학습 전략은 3학년 2학기에 집중해라. 왜냐? 역량이 한 과목을 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이때 시험이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10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고 보통 11월 중순에 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등수학 중간에 살짝 끼워 넣고 또 내신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3학년 2학기에 할 만한 내용에 집중하는 학생이 되는 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 별로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조금 더 끼워 넣는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각비, 원, 그죠? 뭐 통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삼각비 지금 잘 해둬야 나중에 문이과 공통과목인 수원의 기초가 되고요. 원 열심히 해야죠. 일단 뭐 하에도 나오니까 원이. 그죠? 통계 만약에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해서 우리 아이는 뭐 문과 계열을 좀 가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를 해야 된다. 나중에 수능 과목에서 선택을 확률 통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중3 때 통계를 해둔 게 이게 기초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경우에 3학년 2학기에 또 고등수학을 빨리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3학년 2학기에 집중을 해서 3학년 2학기 실력이라도, 그죠? 점수라도 중학교 때 최고 점수로 끌어올리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만큼 학생이 그죠? 학생한테 자신감을 주는 건 없거든요. 지금까지 했었던 것보다, 지금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가 했었던 공부보다 3학년 2학기를 마지막 학기인데 정말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그거 진짜 좋은 일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은 하면 돼요. 기말고사 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부족하다, 좀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고등수학에 다른 학생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안 해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등수학은 기말고사 끝나고 깔끔하게 중학교 과정이 완전히 끝나고 열심히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에 대한 내용을 3학년 1학기 때까지와는 다르게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면 그 자세가, 그죠?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고등수학으로 넘어갈 때 연결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능력 밖에 있는 빠른 속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에게 뭐 고등수학에 도움을 주겠거니 줄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일단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면 실력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왜 상위권 수준인지, 왜 최상위권이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 어떻게 하면 정말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는 방향으로 3학년 2학기 내용을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그 이하의 학생들은, 여기 있는 B군의 학생들은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 학기에 2과목 이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한 과목 하는 데에 나왔던 그 학생의 능력치가 현재 B군에 속해 있는 거라고 하면 3학년 2학기 고등학교가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더 많은 양을 소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 열심히 3학년 2학기 내용에만 정말 집중해서 한번 지금까지와 다른 성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 학생이 앞으로 닥칠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3학년 2학기의 내용 자체도, 그죠? 이과를 가든 문과를 가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를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학이 아직 안 끝났지만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3학년 2학기에 대한 우리 3학년들 계획을 한번 잘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2학기 전략 한번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화이팅! 안녕! 수학 화이팅!